필리핀 해역에서 미국 화물선 한 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승무원 16명, 전원 연락 두절. 미국의 레이더와 위성도 폭풍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결국 말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매우 낮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신형 위성 아리랑 7호. 첫 관측 자료가 도착하던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세계가 놓친 선체와 생존 신호 한국이 가장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산 알마지드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태어나 해양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한국 부산의 국제해양위성센터에서 해양안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부산에 온 지는 이제 2년째입니다. 처음엔 한국어도 서툴렀고 김치찌개도 너무 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죠. 센터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에요. 태풍 경로, 해류 변화, 선박 조난 신호까지 모든 데이터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제 업무는 주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작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날은 2024년 3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였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동부 해역에 폭풍 경보가 계속 떠 있었죠. 사흘째 이어지는 악천후였습니다. 파고는 5m를 넘었고 구름층은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때 작전실 스피커에서 긴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필리핀 구조센터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미국 화물선 한 척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죠. 선박명은 오션 프라이드호 3만 톤급 강철 화물선이었습니다. 승무원은 16명, 마지막 교시는 67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즉시 해당 해역의 위성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과 폭풍 때문에 광학 위성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죠. 레이더 신호도 산란되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정찰기를 띄웠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필리핀 해경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결론이었죠. 시야 확보 불가, 발견 가능성 낮음. 저는 모니터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 16명이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센터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산 상황이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기상 조건이 너무 나빠서 일반 위성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해요. 센터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어요. SAR은 어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SAR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요르단 해군 연구소에서 일할 때 SAR 데이터를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막 모래 폭풍 속에서 난파 차량을 찾아낼 때였죠. 광학 위성은 모래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SAR는 달랐어요. 레이더 파장은 모래를 뚫고 금속 구조물의 반사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저는 센터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리온-K를 투입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리온-K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SAR 위성이에요. 아직 시험 운영 단계였지만 성능은 검증됐죠.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비하세요. 긴급 관측 요청 올릴게요. 아리온-K의 긴급 관측 승인이 떨어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궤도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8시간 후면 필리핀 동부 해역 상공을 지나갑니다. 저는 관측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해류 예측 지도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작전 67시간째 기록된 미세한 궤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은 그걸 오류로 분류해뒀어요. 노이즈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값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요르단에서 근무할 때가 떠올랐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차량이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모든 걸 덮었고 광학 위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SAR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아주 작은 반사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동료들은 오류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건 차량의 금속 잔해가 남긴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미세 궤적을 확대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적인 해류 흐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인공적인 구조물이 표류하면서 남긴 흔적 같았죠. 저는 센터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이가 오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화면을 보셨어요.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본 적 있습니다. 금속 구조물이 남기는 특유의 반사 신호예요. 센터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온-K 관측 시 이 지점 중심으로 스캔하세요. 오전 10시 미국과 필리핀 측 연락관들이 화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SAR 위성 투입 계획을 설명했어요. 미국 측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SAR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1m 이하입니다. 금속 구조물은 더 선명하게 잡힙니다. 필리핀 연락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 위성도 SAR 기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리온-K는 X밴드와 L밴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해상 관측에 최적화된 설계예요. 미국 측이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한국 기술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전에서 본 적은 없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센터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하산,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이자 16명의 생명이 걸린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오후 1시 28분 아리온-K가 관측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SAR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파장이 바다를 향해 쏟아졌죠. 반사 신호들이 데이터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기까지 2분이 걸렸어요. 그 2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흑백의 SAR 영상이 펼쳐졌어요. 바다 전체가 회색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파도의 패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화면 한가운데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길게 늘어진 형태였어요. 주변 바다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금속 반사 신호가 밝게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선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센터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모여들었죠.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건 명백히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저는 확대 기능을 켰습니다. 선체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약 80m 길이의 화물선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화상 레이어를 활성화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선체 주변에 붉은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소리내어 세기 시작했어요. 14, 15, 16. 정확히 16개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각 열원의 크기, 온도,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인간 체열과 일치합니다. 섭씨 35도에서 36도 사이예요. 저체온 직전 상태입니다. 센터 안이 술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좌표를 추출했습니다. 위도 15.2347도, 경도 126.891도. 오차 범위는 10m 이내였어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과 미국 측에 즉시 전송하세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위치, 열원 분포, 표류 방향, 해류 속도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어요. 오후 2시 10분 데이터가 필리핀 구조센터로 전송됐습니다. 5분 후 화상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필리핀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이 데이터 확실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선체와 생존자 16명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화면을 확대하더니 말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우린 사흘 동안 이 해역을 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풍은 눈을 가리지만 레이더는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금속은 구름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필리핀 센터장이 결심했습니다.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킵니다. 한국이 제공한 좌표로 향하겠습니다. 미국 측도 동의했어요. 우리 헬기도 출동합니다. 작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위성이 찾은 그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16개의 붉은 점이 떠 있었어요. 저 점 하나하나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형제일 거예요. 그들이 사흘 동안 차가운 바다 위에서 기다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들을 찾았으니까요. 구조작전이 시작됐지만 저희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리온-K는 3시간 주기로 재관측을 진행했어요. 선체는 계속 표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 관측마다 좌표를 갱신해서 구조대에 전송했습니다. 첫 번째 갱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선체는 북동쪽으로 약 5.4km 이동해 있었어요. 표류 속도는 시간당 1.8km였습니다. 저는 해류 모델과 풍향 데이터를 결합해서 앞으로의 표류 경로를 예측했죠. 다음 6시간 동안 선체는 북동쪽으로 계속 움직일 거였습니다. 필리핀 구조센터에 연락했어요. 선체가 이동 중입니다. 새 좌표 전송합니다. 센터장이 답했습니다. 수신했습니다. 구조대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류 경로를 그렸어요. 빨간 선이 바다 위에 그려졌습니다. 구조대는 이 선을 따라가면 됐죠. 미국 측 책임자가 화상회의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3시간마다 갱신합니까? 우리 위성은 하루 단위인데요. 저는 설명했어요. 아리온-K의 궤도 설계가 다릅니다. 저궤도와 중궤도를 조합해서 같은 지역을 자주 관측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적이군요. 오후 5시 두 번째 갱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선체는 예측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열원 신호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16개 모두 온도가 0.3도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저체온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센터장님이 물으셨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체온이 떨어지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구조대에 알리세요. 서둘러야 한다고. 저는 긴급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생존자 체온 하강 중. 추정 가용 시간 3시간. 신속한 구조 요망. 필리핀과 미국 측 모두에게 전송했어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이동 중. 헬기도 이미 출발했고 고속정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6개의 붉은 점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곧 목숨이라는 말을 실감했죠. 제가 보내는 좌표 하나하나가 그들의 생존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1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어요. 한 연구원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산 좀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끝나고 쉴게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센터 앞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모니터 너머 바다 위 그 16명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세 번째 갱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어요. 열원 신호가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생존자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구조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새벽 4시 17분 작전실 스피커에서 필리핀 센터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부대에 통보한다. 한국 좌표 기준으로 작전 전면 전환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작전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미국 구조 헬기가 항로를 수정했습니다. 필리핀 해경 고속정이 엔진을 최대 출력까지 끌어올렸어요. 모든 구조 자산이 한국 위성이 표시한 그 지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그들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파란 점이 빨간 목표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센터 좌표 재확인 부탁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위도 15.2891도, 경도 126.9347도. 오차 7m 이내입니다.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수신 완료. 20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회의 때 보였던 의구심은 사라졌죠. 한국센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놓친 걸 찾아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팀워크입니다. 우리가 찾고 여러분이 구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르단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은요. 센터의 선배들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비용보다 생존 시간을 먼저 계산한다. 그게 한국센터의 철학이었어요. 필리핀 해경 고속정이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무전을 쳤어요. 거리 5km. 시야 확보 중입니다. 저는 최신 좌표를 다시 한번 전송했습니다. 선체는 현재 위치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입니다. 선장이 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방향 수정합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산, 당신이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리온-K가 핵심이죠. 저는 그냥 데이터를 읽을 뿐입니다. 센터장님이 웃으셨어요. 데이터를 읽는 것도 기술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미세한 패턴도 못 봤을 거예요. 새벽 4시 53분 구조 헬기가 현장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조종사의 긴급 무전이 들렸어요. 시각적 확인 완료. 선체 발견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깨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가 다시 무전을 쳤어요. 선체 위에 사람들 보입니다. 정확히 세기 어렵지만 여러 명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6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열화상 데이터와 확인 부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센터 맞습니다. 16명 전원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흘 동안 데이터만 보다가 실제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확인을 들으니 실감이 났어요. 저 숫자들이 진짜 사람이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필리핀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생존자를 무사히 구조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화면 너머로 구조작전이 시작되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집으로 데려갈 시간이었어요. 헬기가 선체 상공에서 호버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반쯤 잠긴 검은 선체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16명이 서로를 붙잡은 채 웅크리고 있었죠.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는 순간 작전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3명. 생존자들이 차례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미국 구조대 팀장이 무전을 쳤어요. 한국센터 들리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좌표 오차 확인했습니다. 7m였습니다. 7m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살아있었다고 전해주세요. 한국 하늘이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팀장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16개의 붉은 점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점들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경 고속정도 도착했습니다. 선체 옆에 바짝 붙어서 나머지 생존자들을 끌어올렸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먹였죠. 한 생존자가 구조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릴 찾으셨습니까? 구조대원이 답했어요. 한국 위성이 찾았습니다. 생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구조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의 아리온-K 위성입니다. 폭풍 속에서 당신들을 찾아냈어요. 생존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올 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제 기술이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센터장님이 제 옆에 오셨습니다. 하산, 처음 본 그 미세 패턴 기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스템이 오류라고 한극합시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본 게 당신이었어요. 그게 16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운이 아닙니다. 경험이고 직관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전 6시 32분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16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거였어요. 필리핀 센터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측도 성명을 냈어요.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한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아리온-K가 지구를 돌고 있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지켜보면서요.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됐습니다. 한국 하늘의 일부가요. 구조작전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처음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67시간째 기록된 그 미세한 궤적이요. 시스템이 오류로 분류했던 그간 말이에요. 저는 그 패턴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미세 궤적은 실제 표류 각도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차는 단 3도였죠. 다시 말해 시스템이 오류라고 한 건 실제로는 선체가 남긴 최초의 신호였던 겁니다. 너무 약해서 알고리즘이 걸러냈던 거예요. 저는 그 신호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반사 패턴을 분석하니 금속 특유의 주파수가 검출됐어요. 선체의 철 구조물이 파도에 부딪히며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신호 하나가 16명의 위치를 알려준 거였죠. 한 선배 연구원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하산, 뭘 보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처음 발견한 그 패턴입니다. 진짜였어요. 선배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 신호면 보통은 무시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요르단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 모래 폭풍 속에서 난파 차량을 찾던 일이요. 그때도 비슷한 패턴을 봤었죠. 모두가 노이즈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금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걸 본 게 자네였어. 그게 사람 16명을 살렸지.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패턴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냥 시스템의 판단을 믿고 넘어갔다면요? 아마 아리온-K는 다른 지역을 관측했을 거예요. 구조대는 계속 헤맸을 것이고 16명은.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센터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모든 연구원이 모였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죠. 이번 작전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한 연구원이 답했어요. SAR 기술의 우수성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실시간 갱신의 중요성이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산, 당신 생각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가 오류라고 해도 데이터 너머에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요. 센터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걸 읽는 사람의 눈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미세 패턴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류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첫 신호라고 붙였어요. 언젠가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말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그 작은 신호에 목숨을 걸고 있을 수 있다고요. 밤이 됐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금속은 구름을 속이지만 레이더는 속이지 못한다. 제가 미국 연락관에게 했던 말이요. 그건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필리핀 정부에서 공식 감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센터 전체에 전달됐어요. 미국 측에서도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생존자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장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한국어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린 포기했었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더 이상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누군가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센터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산, 한국에 계속 남을 생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웃으셨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세대 SAR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작전에서 당신의 역할을 모두가 봤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당신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수락하겠다고요. 요르단에 있을 때 위성은 그저 장비였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도구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며 배운 건 달랐어요.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이요. 아리온-K는 단순히 성능 좋은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어요. 한 달 후 국제해양안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필리핀 구조작전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세계가 놓친 바다를 한국이 열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SAR 기술, 3시간 갱신 시스템, 그리고 그 작은 패턴을 놓치지 않았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책임감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협업 제안도 들어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을 거예요. 이곳에서 다음 세대 위성을 만들 겁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의 하늘이 다시 그들을 찾아낼 거예요. 센터로 돌아온 저는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SAR 위성 개발 계획이었어요.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성을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요르단에서 온 엔지니어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일부가 됐습니다. 필리핀 바다 위 16명을 구한 그 하늘의 일부가요. 그리고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계가 놓친 바다를 한국이 열었던 그날을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필리핀의 거친 파도 속에서 모두가 포기했던 생명을 끝까지 붙잡아낸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첫 임무에서 세계가 보지 못한 단서를 찾아냈고 16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한국은 또 한 번 그 힘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